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정서라고도 하죠. feeling. 이 감정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건데, 이 무의식은 어떤 걸까? 무의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 학습, 그리고 습관, 욕구, 동기, 그리고 일상생활의 무수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사고, 감정, 행동의 자동적 패턴이 저장된 값진 보물창고다. 상담 심리학의 대가였던 밀턴 에릭슨은 기억이나 학습한 것을 저장하고 있는 거대한 창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의 이 부분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것은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인 창고, 그것도 거대한 보물창고와 같다. 거대한 보물창고에 들어있는 그 요소 중에 감정,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서울대학교 문영린 교수는 20세기 후반 들어 심리학이 밝힌 성과는 감정이, 이 정서가 능력임을 입증하는 것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정서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다. 능력의 하나의 개념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의식과 무의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가운데 잠재의식을 넣기도 해요. 이 잠재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잠재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샘 브리스톨은 이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거대한 창의력의 그 보고다라고 얘기하는 이 잠재의식의 하나의 형태가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냐면 이 감정의 활용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물론 이 짧은 얘기로서 감정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시작해보자고요. 이 감정에 관한 이 스토리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는 뭐 요즘에 이제 EQ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거 정서 지능으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이제 피터 셀럽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정서 지능을 얘기했는데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 진짜 능력자다. 감정은 느끼는 것이죠.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은 정확하게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표현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 둘의 상관관계에서 그겁니다. 내면에서 진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는 과정 또는 제대로 표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이 시간의 주제, 핵심 테마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활용하기 위해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표현하는 것,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어떤지 여러분 돌아보면 알잖아요. 이 어떤 언어가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막 아주 제한된 언어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쓰는 단어 중에는 짜증난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뭐 이 정도 외에는 별 말을 쓰지 않거나 기뻐도 그냥 뭐 신난다라는 정도 아니면 그냥 대박 정도로만 표현한다는 거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재밌다 하나 가지고 다 쓰는 거죠. 무서워도 재밌고 신나도 재밌고 막 액션이 빵빵 터져도 재밌고 그냥 재밌다 하나로만 표현한다면 감정의 표현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물론 그게 일상에서 너무 화려한 미사여구를 막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의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의 실체를 파악하고 기억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듯이 또 메타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기억이 그렇고 우리가 이런 감정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건 바로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려는 시도가 먼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표현력이 부족하다면 그걸 길러내는 것은 다양한 이제 어떤 작품을 보거나 이러면서 표현력을 우리가 배우면 되고요. 단어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영역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한번 나눠봅시다. 예를 들면 희노애락이요. 희노애락, 기쁘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슬프고 즐거운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거기 있는 네 가지만 써도 적어도 두 개, 세 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가지로 나누지 말고 이제 7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까요? 희, 노, 애락, 애, 오, 욕. 뒤에 애는 사랑 애자고 그 다음에 오는 싫어할 오자고 욕은 욕심내다의 욕자로 보면 됩니다.
그것을 일곱 가지로 나누는 것은 보편적 감정을 분류를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이지만 또 나눠보면 두 가지로 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나눌 수 있죠. 포지티브를 흔히 긍정적, 네거티브를 부정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포지티브한 요소 중에는 예를 들어 뭐 행복하다든지 만족스럽다든지 또는 뭐 황홀하다든지 기쁘다든지 따뜻하다든지 푼하다든지 또 부정적인 요소들에는 막 슬프고 화가 나고 노엽고 뭐 참담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해야 한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야 감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파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감정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이제 제안을 하자면 이겁니다.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왜 우리는 억지로 긍정적인 척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힘들어도 아니야 참아야 돼. 아니면 난 괜찮아라고 그냥 억지 위로를 하지 말라는 데 있어요. 억지로 긍정적인 척을 하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진가를 돌아보면 긍정적인 것만이 좋은 거고 네거티브한 건 나쁜 거라는 어떤 편견 때문이에요. 네거티브한 것이 물론 위험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네거티브한 요소라고 불리는 네거티브 감정들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화 영화 그 픽사에서 나온 인사이드 아웃을 보셨나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안 보셨다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이 영상 그만 보세요. 딴 거 보셔도 됩니다. 네네. 뭐 스포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기서 끊으세요. 인사이드 아웃의 이제 그 얘기 속에 그 포스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주제가 감정적인 요소들이 캐릭터가 돼서 꾸려가는 이야기인데 포스터에는 부제처럼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라고 나온다고요. 진짜 나를 만날 시간.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라는 5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또 핵심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컨트롤 센터가 있어요. 컨트롤 센터 안에 그 5 감정 캐릭터들이 모여 있거든. 근데 이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뜻을 헤아려 보자면 감정 컨트롤 센터라고 볼 수 있고 그 컨트롤 센터는 그 주인공 이름이 라일라인데 라일라의 소위 감정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벌이는 어떤 이제 이 해프닝 같은 거예요. 이 영화는 굉장히 어떤 사실적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허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내면에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기 때문이죠.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분명히 적절하게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거기 있는 거죠. 무한한 어떤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배경도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는 분명히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자,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 컨트롤 센터가 내 안에 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예를 들면 기쁨에 대한 거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면서 바로 기쁨을 알 수도 있었겠지만 그 무식에 있는 영역이고 실제로 우리가 의식 속에 그 기쁨을 우리가 떠올릴 때는 어떻게 되면 그 핵심 기억으로부터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 핵심 기억이 딱 뭔가가 만들어져 가는 것에 예를 들면 이 감정, 저 감정, 그 감정들이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그 기억들이 형성되고 그 기억이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가 그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기억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돌이켜볼 때 내가 굉장히 기뻤던 기억은 이런저런 거야 라고 하는 게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핵심 기억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핵심 기억들이 뭘 형성하게 되냐면 결국엔 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나의 성격이라든가 나의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할 때 핵심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 기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감정과 기억은 분명히 뗄래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능력치로 우리가 끌어올려면 이 핵심 기억을 잘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앞으로 감정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핵심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것을 이제 밝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화 속에서 그 각 캐릭터들이 했던 몇 가지 그 대사들, 뭐 소위 명대사들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몇 개만 찾아보자면 소심이가 좋아. 오늘은 안 죽었다고. 완벽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죽지 않아서 완벽한 성공이라면 소심이 덕분에 오늘 하루가 완벽한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슬픔이가 그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 슬픔은 일생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기쁨이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 슬픔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것. 그 인식하게 되는 게 영화에서 이제 그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거기 이제 그 기억 저장고 같은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슬픔이가 발견한 게 사실과 의견이 기억 속에 함께 저장되어 있다. 사실이라고 하는 건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그러니까 팩트라든가 트루스에 관한 거라면 그거하고 오피니언, 이 의견이 들어갈 때 여러분 의견은 생각해보세요. 의견이 뭡니까? 감정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내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 의견과 사실이 서로 얽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만화 속에 나오는데 원래 그렇다고.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사실이죠. 예, 맞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 감정적 요소가 개입돼서 그걸 바라보니까 어떤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요? 로봇이 하는 얘기가 그래. 자기를 소개하면서 감정을 배제한 완전체. 감정을 배제하면 사람이 정말 완전체가 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완전체가 되는 걸까요? 영화 이퀄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감정을 배제하는 것, 감정을 배제해야 사람이 좀 더 완벽해진다는 어떤 설정에서 얘기를 진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을 배제하면 우리는 좀 더 완전해질 수 있을까?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도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감정은 잘 활용하기 나름이지 감정을 배제하면 그렇죠.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이 시간의 테마는 바로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자. 감정을 먼저 우리가 잘 느껴보자는 데 있어요. 그래야 조절하고 말고가 결정된다. 바바라 프레딕슨과 마샬 로사다의 긍정에 관한 최고의 연구 3대1의 비율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에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행복감을 어떤 비율로 표현하면서 부력과 중력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부력이라고 하는 건 떠오르는 힘이고 중력은 내려가려는 거겠죠. 이것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이 행복감의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에 이것이 부력이 통제가 안 되면 부력이라는 건 어떤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것만 커져버리면 가볍고 허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비현실적이 돼버린다. 근데 중력이 너무 커져버리면 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참담해지고 그 다음에 고통에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래서 그 적절한 균형감이 중요한데 그들의 연구에서 결과는 뭐였냐면 3대1의 비율이다. 여기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3번,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1번, 이 정도 비율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산책을 한다거나 친구와 그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 감정의 경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될 때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때 거기에서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비법이 나오게 되면 잠재 능력이 커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차차 풀어갈 얘기라면 자, 분명한 것은 감정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의 첫 번째는 잘 느끼고 잘 표현하라는데요. 감정의 다양성을 배워가는 또 다른 팁 하나를 소개하자면 은유와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징적인 것 또는 비유적인 것 또는 이제 거기에 유머가 덧붙여지면 좋은데 그 유머가 이제 비유와 상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이제 이 시간에 다 하는 얘기 못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거겠죠.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럼 그 화가 나는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감정이 막 끌어오르면서 미쳐버리겠다는 식으로 폭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상징의 비유가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에릭슨은 진작에 알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은유적 기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하고 권해봅니다. 예.
일단 이 시간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